대표님, 평당 얼마의 시공이 가능할까요? 건축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이 이 질문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설계 사무실도 시공사도 그 질문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질조사, 토목 설계, 천공, 파일 받기, 토목 공사 같은 땅속 이야기는 토목 설계, 시공 견적에서 쏙 빠지고 겉으로 보이는 평면, 외관, 마감만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건축주는 왜 자꾸 초과비가 발생하지? 왜 자꾸 크랙이 생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건축사가 수주를 위해 지질조사, 토목 설계를 빼고 설계를 진행하는지, 그게 건축주에게 어떤 손해로 돌아오는지, 건축주가 이 구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는지 항상 현장 기준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9년 경력의 건축 시공 전문가 예린조합건설 대표 이종렬입니다. 수많은 현장에서 처음에 지질조사만 제대로 했으면 이 돈, 이 스트레스는 안 받았을 텐데 라는 후회하는 목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날카롭지만 건축사가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실부터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건물은 콘크리트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지층에 닿은 파일 위에 올라갑니다. 집안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자재, 아무리 예쁜 외관을 써도 결국 기초가 한쪽으로 살짝 내려앉고 벽과 슬라브에 크랙이 생기고 문, 창이 틀어지면서 건물 가치와 임대료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순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지질조사, 천공으로 땅 속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파일의 종류, 길이, 원수, 기초 보강을 결정하고 그 위에 설계, 시공, 이야기를 올리게 됩니다. 즉, 제대로 된 토목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멋진 설계를 올려도 장기적으로 건물 수명과 수익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설계 사무실을 찾습니다. 설계 사무실은 설계 제안과 설계비 견적을 냅니다. 이때 지질조사, 토목 설계, 파일 공사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그냥 실제로 빠졌다 수준이 아닙니다. 수주, 경쟁 구조에서 의도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설계비를 싸게 보여야 수주가 되니까요. 요즘 건축 설계 시장은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건축주가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면 결국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어디가 설계비가 더 싸지? 어디가 도면 더 예쁘게 잘 그려주지? 그러다 보니 설계사 입장에서는 지질조사, 토목 설계까지 다 포함해서 정직하게 설계 범위를 적어 놓으면 견적 금액이 올라가고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지질조사, 토목 설계, 파일 설계, 검토 이런 부분을 애매하게 처리합니다. 집안은 나중에 시공사와 협의해서 또는 토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흐리거나 아예 처음 미팅에서 언급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책임 문제 때문입니다. 지질조사 기초에서 문제가 터지면 금액 단위가 다릅니다. 수백,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으로 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 데이터를 전제로 구체적인 파일 설계까지 도면에 명시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설계대로 시공했는데? 라는 말이 나오고 설계 사무실도 책임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스크를 피하려다 보니 기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실제 집안 상태는 시공사가
알아서 보고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패스를 해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불합리한 구조에서 가장 피해자는 항상 건축주입니다. 결국 이 구조에서 손해보는 사람은 시공사도 설계사도 아닙니다. 항상 건축주가 됩니다. 나중에 집안이 약하게 나오면 추가 파일 공사비 건축주에게 청구하면 되고, 아무 말 없이 도면대로 시공을 하게 되면 몇 년 뒤 하자, 균열, 하자보수 같이 하락을 건축주가 떠안습니다. 건축주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설계, 시공 다 맡겼는데 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실은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질조사, 토목설계, 이야기가 빠진 상태로 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조금만 더 현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건축사가 지질조사, 토목을 빼고 수주를 했을 때 현장에서 자주 보는 패턴을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사 중에 추가 공사비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대표님, 땅이 너무 약해서 파일을 더 박아야 합니다. 이런 설계 범위가 아니라 현장 조치라서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그냥 최소 기초로 밀어붙인다입니다. 그 순간에는 싸게 끝나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후 균열, 치마, 기울어짐으로 돌아옵니다. 임대 수익과 매각가가 조용히 깎여 나갑니다. 세 번째로 처음부터 정직하게 지질조사 파일까지 제안한 팀이 탈락합니다. 지질조사, 토목까지 포함한 설계 시공안을 냈던 팀은 금액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결국 빼고 싸게 준 설계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추가비 폭탄으로 남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 시장의 왜곡된 수주 구조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이 구조에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할까요? 정답은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평당 얼마예요? 대신 최소한 이 세 가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번 설계 범위에 지질조사와 토목 설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이면 어디까지 포함인지, 미포함이라면 누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까지. 두 번째 질문은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일, 기초공법은 누가 최종 결정하고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건축사, 구조기술사, 시공사.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전부 건축 쪽으로 넘어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질조사, 파일, 토목 관련 비용은 견적서 어느 줄에 얼마로 들어가 있습니까? 혹은 별도 항목입니까? 아예 숫자가 안 보인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현장 상황 보고 추후 결정이라는 말 뒤에는 거의 항상 추가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만 던져도 설계사, 시공사의 태도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표님, 지질조사는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지질조사는 설계 사무실과 계약을 체결한 동시에 도면이나 구조 도면을 그리기 이전에 먼저 지질조사를 선행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질조사의 데이터를 보고 건물의 톤수, 반대로 기초 보강이 들어가야 될지 토목 설계가 들어가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 사업 구조의 금액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사는 수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질조사, 천공, 토목 설계 같은 돈 드는 이야기를 설계 범위에서 슬쩍 빼버리기 쉽습니다. 때문에 그 공은 시공사에게 넘어가고 최종 비용과 리스크는 결국 건축주가 뒤에서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주님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질조사와 토목이 빠진 설계는 처음부터 반쪽짜리 설계입니다. 건물 외관보다 먼저 집안, 기초, 파일, 계획을 물어보는 건 선택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부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사업 자금까지 알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설계를 맡기셨거나 앞으로 건축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이 질문만큼은 내가 꼭 해야겠구나 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축주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 특히 설계, 지질조사, 토목, 시공비 구조를 중심으로 현장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린조합건설 대표 이종렬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과 건축주는 왜 자꾸 추가비가 발생하지? 왜 자꾸 크랙이 생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건축사가 수주를 위해 지질조사, 토목 설계를 빼고 설계를 진행하는지,